자,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분도 해결해야 되고, 건물 주인한테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다 분할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제가 이거를 건물 주인한테 이제 연락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토목 설계사무소 연락이 왔어. 교수님, 먼저 그 왜 안다는 사람 그분이, 교수님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데, 언제 시간 내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기네 그 토목 설계사 같이 만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랬더니, 일단은 농취증 받은 것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 현황측량에서 팔려고 한다고 지금 측량했다고 그랬더니 잘라서 팔려고 해서 측량했다 그랬더니 얼마에 파는지를 궁금하다고 해서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게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이거 면적이 났으니까 평당 가격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 내가 이제 드래곤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가 평당 얼마가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공인중개사니까 부르기는 한 60만 원 부르는데 실질적인 거래는 50만 원 정도나 돼야지 거래가 되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뭐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50만 원 정도 하려고 얘기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린 지금 230평인데 저기 320평인가 되는데 지금 우린 얼마에 받은 거죠? 6천. 네? 아니 7천 얼마에 받았어. 그 7,300만 원을 내가 기억하긴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럼 한 20몇만 원 꼴이죠. 20몇만 원 꼴이죠. 나는 40만 원만 받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이제 갔더니 이제 그 지분권자가 이제 하나 와 있어. 그랬더니 이거 도대체 농취증 어떻게 해서 받은 겁니까? 그러더라고. 여기 이거는 정식으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한 필지별로 해서 연동지표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이제 이러더라고. 그 사람도 이제 나는 경매를 강의를 하고 농취증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지만은 일반 공무원들도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불법 건축물 있으면 무조건 안 해주는 걸만 알았지 그렇게 한 필지가 있을 때 해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냐 했더니 이거 저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40만 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조금 뭐 이렇게 해주면 좀 다운을 하게끔 해주면 한다 그러면 한 35만 원도 내가 받고 넘겨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이제 그 땅값을 알다 보니까 35만 원에 파신다 그러면은 제가 무조건 다 팔아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35만 원 팔아봐. 그러면 자기가 다 모집을 해서 얘기해서 35만 원이면 바로 그 얘기해갖고 만나서 계약해가지고 바로 하겠다 이거야. 그럼 한 일주일만 기다리시면요. 제가 만나가지고 다 할게요. 그날 해가지고 가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교수님 왜 그랬더니 지금 아까 가면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거는 35만 원 받더라도 자기는 한 조금만 더 깎아주면 안 되냐고 그래요. 알았어, 그 했으니까 그럼 30만 원 해줄게. 30만 원 해줄게. 그런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해갖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 35만 원에 다 얘기됐다 이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4분의 3 지분만 샀거든요. 4분의 1 지분이 나와 있잖아 아까. 그 4분의 1 지분도 우리 가격에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야. 우리 집은 4분의 3만 살 수는 없으니까 다 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건 4분의 3만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4분의 3, 나머지 4분의 1도 같이 그걸 어쩐다? 팔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드래곤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가 35만 원에 팔으니까 당신도 35만 원에 팔아 소리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죠. 나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그 수연이네 집에 그 사람들 다 모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하겠다. 그쪽으로 딱 모였다, 주인들이. 내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4분의 3 지분을 사는 동시에 당신네들 땅의 지분권자가 되면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어떤다? 부분적이지만은 같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4분의 3만 사더라도 4분의 4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가지고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결국에 와서는 4분의 1을 가진 사람도 거꾸로 사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내 거 35만 원 주고 샀다가 30만 원을 갖고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저기 뭐야 그 4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라 뭐라는 못할 수도 있다. 이제 나는 그런 식으로 어떤다? 설득을 시켜서 우리 것만 팔고 빠져나오려고 이제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 거예요. 근데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왜 남자 셋이서 거기 옆에 저기 뭐야 그 술 먹으러 들어와서 막걸리 한 병 주십시오 하고 뭐 안주 시키더라고. 우리는 이쪽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그거 4분의 1 안 사도 상관이 없다. 우리 것만 사면 된다. 역시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교수님 저 좀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저기 뭐야 그 강의로 많이 하러 다니다 보니까 자기 설악산에 가서 내가 온천에 가서 딱 앉았는데 아이고 이 교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이 교수님 저 좀 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또 나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잠깐 나와봅시다 그러길래 나갔지. 그때 내가 기억력이 부족한 거야. 공인중개사였어요. 나한테 뭐랬더니 나 드래곤 공인중개 삽니다. 나는 이 교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봤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나는 그 다음에 옆에 왔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 내가 진짜 내가 창피한 걸 느꼈어.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드래곤 공인중개사도 내가 옆에 있는 게 얘기를 잘 들었나 봐. 이렇게 했는데 사실 4분의 3 다 사고 나면은 4분의 1에 대해서는 뭐 힘을 쓸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지려달라면 지려주는 거 아니냐. 물론 다 팔아서 돈들은 나눠줄 수는 있죠.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보면. 근데 나는 이제 우리 것만 팔고 나오려고 이제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다 듣고 그러더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들어가 있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거기에 모여 앉아있는데, 그러더니, 이 교수님 말씀하는 가격에 나도 그렇게 팔 테니까 계약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끝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말로 들으니까 옛날 얘기 갖고 재밌다 그러지만은 이거 나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나 진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00번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만나고 이렇게 눈치 보고 마지막에 이 가격까지 다 됐는데 4분의 3만이고 4분의 1을 안 판다고 하고 그까지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가 35만원 팔으니까 당신도 35만원에 팔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내 거는 35만원에 사고 나머지 50만원에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입장 난처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건축물 관장이 이게 하나 있잖아요. 이 건축물 관장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충청남도 논산시 벌금면 양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전이 두 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한 필지가 있고 옆에 한 필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있고 여기 한 필지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둘 다 저기 뭐 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하나는 어쩌나 건축물 관장이 있죠. 조금 아까 보면 건축물 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건축물 관장이 있다 보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거고, 또 한 필지는 아무 상관없이 뭐가 건물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요 밑에 요 땅이죠, 요 땅. 요 땅은 요 옆에 땅이잖아요. 요 집 옆에 요 땅. 예, 예. 요 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농지증을 해줄 때, 자 보십시오. 보면 양산리 280세 1 지목은 전 대지 반려 농지표나 이저의 농지에 해당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니면 현 상태에서 농지 취득 자금을 합할 수 없음. 양산 2, 3 전 발급 농지증 발급 2행 7조 2항의 규정에야 발급 이렇게 되는데, 얼뜻 보면은 이것이 보면은 그 농지법상 농지가 저기 뭐야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기 뭐야 그 반려가 아니라 저거 해줄 수 있는 도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여기에 지목이 건축물 과장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하니까 그냥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걸로 해갖고 등기 이전하고 해서 끊어진 겁니다. 처음에 이걸 우리 수강생이 안 해준다고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농지법 제2조 1항의 농지에 해당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현 상태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없음 이렇게 됐죠. 이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저기 막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뜻으로 이래서 불허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건축물 과정이 있는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허가가 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해준 거야, 이거. 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구 금월입니다. 사실 요 우리 낙찰받은 땅 바로 한 4, 50m 위에 다른 땅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바로 가봤거든요. 바로 고압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추천을 안 했는데 한 번 떨어질 때 바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목이 전이 500평이죠. 500평의 감정가 5억 4천에 시작해서 2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게 낙찰을 받은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 보면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건축물이 있거든요. 불법 건축물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왜 노렸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여기 땅값을. 저기 땅값이 지목이 대지면은 120만 원 가요. 지목이 전이면 100만 원 가요. 그리고 여기가 공장 용지 주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가격이 얼마였냐면 500평이죠. 500평인데 100만 원씩 치면 5억이죠. 근데 지금 2억 얼마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만 받으면 최소한도 2억이 바로 생긴다는 것은 눈이 빤한 거야. 빤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마CNC라는 곳에서 여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제가 항공사진을 가서 띄워봤더니 86년도인가에는 나오는데 그 이전에 70년대 사진에도 항공사진이 없어요. 계획대로. 그러니까 제가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도 안 되고 이 70년대, 73년도의 사진을 봐도 70년대 중간을 봐도 항공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낙찰만 받으면은 돈이 한 2억이 생기겠는데 농지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항공사진도 다 봤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토고급 사무실에 갔어요. 왜냐면은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20년 전인가가 얘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그 경매로 10년 전인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10년 전에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도 여기 항공사진에 보면 집이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경매로 한 게 다 나오잖아. 그러면 10년 전에 얘는 누군지 몰라도 경매로 낙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항공사진 다 보고 안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제 보호사무소가 있어. 우리 집 오는 길에. 오는 김에 담당자만 만나야 되겠다 해서 담당자 갔더니 담당자가 한 30대 초반 된 젊은 애가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지 이거를. 여기가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 등기부 등본 보면은 10여 년 전에 경매로 이렇게 낙찰받은 게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봤더니 항공사진에는 없더라. 그러면 혹시 항공사진 없어도 그 옛날부터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내가 농지증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 제가 잠깐 조사해볼게요. 그랬더니 아이 그거 저기 뭐 10년 전에 그 사람이 저기 뭐 현재 공무원부 재산세 내고 있고요. 10년 전서부 내고 있고 그전에는 내지 않았었습니다. 이거 그때 농지증 해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농지증을 해주는 것은 원상복구 시킨다고 각서밖에는 농지증 해줄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해줬나? 이제 이렇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원상복구 시킨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갖고 안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담당자에 따라 다른 거야. 담당자가 나무 하는 일이 잘하시네요. 원상복구 시킨다고 각서 쓰면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로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판단하에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고 되면은 해주고 원상복구 시킨다고 하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안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해주거든요. 제 여태까지 여러 군데도 갔었는데 안 해줬는데 그 담당자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원상복구 각서 쓰면 해줘요. 아 그럼요. 그렇게 하면 원상복구 각서 해주죠. 예 알았습니다. 나오면서 내가 아니 담당자하고 만나서 그렇게 쉽게 해결하는 거 왜 나한테 바꿔서 농지증을 해준 걸 바꿔서만 찾은 거예요. 나오면서 이거 2억은 한 벌 수 있겠구나 생각해갖고
이거를 누구 보고 낙찰 받으라 그럴까? 이제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데가 최사님께 전화 걸지요. 나는 이거 받으시니까 한 2억 생긴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낙찰 받아서 돈 되면은 전체 수리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얼른 가르쳐 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 누구한테 이걸 받으라고 그러지 하고, 계속 시동을 걸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 열흘 전에 나보고 저녁을 같이 먹자 그랬고 오리고기 먹으러 간 사람 있었어요. 조금 더 앉아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그 공장이나 창고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어떻나 팔게끔 하는 거를 자기는 주로 한다 이거야. 근데 자기 동업자들이 임야를 하나 사서 만들어가지고, 밀어가지고, 합시다 했는데, 그걸 뭐, 생으로 사냐, 경매로 사면 더 좋지 않겠냐 해갖고, 있으니까 좀 하나 괜찮은 거 있으면 좀, 그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임야인데, 밀어가지고, 공장이나 창고를 만들 수 있는 땅 있으면 하나 찍어주시면 자기가 사가지고, 밀어서 공장이나 창고 부지를 만들고 팔겠다, 이런 얘기야. 찍어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 얼른 그분한테 전화를 했지. 이렇게 써 있는데, 하실래요? 그랬더니, 사건 번호만 찍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우리 직원 조사시켜가지고, 이틀 이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건 번호 찍어줬더니, 이틀 있다가 전화 왔어. 아, 가서 다 조사해봤는데, 100만 원 정도면 뭐 팔 수 있다고 하는데, 뭐 2억 얼마라니까,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 집이 있는데 저기 뭐야 그 10년 전에 재산세 내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지만 땅 주인이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졌다는 얘기죠. 법정상권이 있는 겁니다. 이거. 법정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법정상권이 있어도 나는 처리할 게 있다 그래. 처리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죠. 이거 법정상권이 있습니다. 그때 법정상권을 내가 있는 거를 처리하는 거는 조금 돈이 들어가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입찰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낙찰 받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부터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원상 복구시킨다는 각서를 써야지 되니까 낙찰 받자마자 제일 먼저 포고부에 오셔서 농지증 발급받고 그 원상 복구 각서 써갖고 어떤다? 제출해야지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시상권이 있는 건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하더니 어떤다? 진짜로 2억 6,800까지 떨어진 걸 2억 8,200이 어떤다?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뭐랬고 2등하고 뭐 700만 원인가 차이로 이겼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제일 먼저 농지증부터 발급 받으러 가시고 원상 복구 시킨다고 각서 쓰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대.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 원상 복구 시킨다는 각서 쓰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상 복구 각서 쓰면서 물어봤대. 원상 복구를 언제까지 시켜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기준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낙찰 받고 그 등기 이전 후 1년 이렇게 적었대. 그래도 1년 적어놓고도 받아주더래. 그래서 나는 한 2달 정도는 이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1년을 받아주더래. 안 받아준다면 모를까 받아준다는데 얘기하면서 그래? 잘 됐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뭐. 그리고 나도 속으로 야 걔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농지증은 1년 안에 허문다고 원상복구 시킨다고 해도 그것도 받아주는구나 이제 이랬는데 내가 보기엔 얘는 이 농지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쌓이는 대로만 보는 거야.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어. 그런데 왜 그랬더니 담당자가 다시 와서 2개월로 고쳐달라고 그래갖고요. 지금 그 결제 올렸다가 1년이 뭐냐고 소리 질러갖고요. 2개월로 고치라고 했고 지금 다시 어떤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2개월로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치라고 그랬죠. 고치고 나서 이제 낙찰을 받고 잔금 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또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삼화 CNC라는 곳에 여기 어떻게 된다? 공장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경리부에 가서 내가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다. 사장님 계시냐? 근데 사장님 좀 나가고 계시대. 그러면 사장님 오시면은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시고 제가 명함을 하나 줬습니다. 제 명함에 보면 제 그 캐리커처가 있는 명함을 줬거든요. 그들이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 뭐 이렇게 경매 낙찰 받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일 좀 시간 내면 한번 몇 시에 좀 뵀으면 좋겠다 했더니 11시에 오시면 제가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에 오시면 제가 나갑니다. 11시 정도 오시면은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11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11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우리가 낙찰받을 건 사무실이고 그 앞에는 공장이거든요. 공장 뒷문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탁 나오더니 날 탁 보더니 뭐라는 똑같으네? 그러더니 날 보고 땅 저기 뭐 낙찰 받으신 분이 그거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 명함에 보면 내 캐리커처가 있는데 내 캐리커처 보면은 똑같으다 그러는 거예요. 캐리커처만 보고 똑같으네 그러더니 땅 때문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갔어. 이제 와서 땅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건물을 좀 철거해 주시고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장님 땅만 받으셨죠? 예. 건물 주인은 따로 있는데 저는 건물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임대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건물 철거하라는 얘기는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건물 주인한테 할 얘기고 건물 주인하고 내 관계지 나하고 당신하고는 그런 얘기할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맞네. 그렇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혹시 저기 뭐 그 건물 주인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 압니다. 전화번호 적었다. 그 자리에 전화 걸었더니 이미 내가 만나러 온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고 전화번호 가르치다면 가르쳐 주는 걸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전화하니까 바로 받더라고. 만날 때 만남자 해갖고 이 용인에 가면 외대 앞에 있어요. 외대 앞에 커피숍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왔더라고. 그랬더니 날 보고 내가 명함을 이렇게 줬더니 응? 경매꾼이시구만. 근데 여기 법정 선거 있는 거 알아? 알죠? 아는데 왜 받아? 아는데 왜 받아? 이러더라고. 한 번 더 떨어지면 내가 다시 들어갈라지 왜 받아? 그러더라고. 알면서 왜 받아? 그러더라고. 건물 내가 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산다고? 그렇지 사면 되지. 얼마에 살 건데? 그래서 내가 얼마에 파실 거요? 그랬더니 감정가에 나와 있잖아. 여기서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감정평가서에 보면 그 7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7천만 원 나와 있잖아. 그 가격에 팔게. 그랬더니 내가 3천 줄게. 그랬더니 3천? 5천 내놔, 5천. 5천은 못 주고 3천 줄게. 그리고 나 이거 어떻게 낙찰을 받았어? 그랬는데 농지증 어떻게 받았어? 그랬는데 내가 허문다고 원장 복구시키고 받았는데 허문은 건물을 5천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딨어? 3천 줄게 3천 했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교수라는 새끼가 법정 샹권도 모르고 낙찰받고 택잡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5천원 아니면 안 돼. 일어나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상자도 갚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기 전서부터 내가 낙찰 받았다고 그 사마 이행시 공장 주인하고 핸들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 얘기해서 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다 짜여있던 거예요. 집에 와서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전화를 했죠. 전화도 받는 것도 참 완전히 고구마야. 왜? 왜? 그 건물 한 3천만 원 주면 줄 테니까 좀 팔으라고 했더니 그냥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쓸데없이 이런 거 하고 전화 걸고 그러지 마. 그래?
네 협상을 하자는데 안 했지. 소장 그러면 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된다? 소장을 집어넣은 건데 이때만 해도 제가 유정수 법무사를 잘 모르대요. 그래서 내가 이 수원지방법원 앞에 가서 뭐 경매 뭐 이런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서 이거 지금 이게 소장을 맡기려고 했더니 저기 뭐 갔던데 여자가 있더라고. 그 여자한테 내가 얘기했죠. 법무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내가 법무사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쭉 다 얘기했어. 그 얘기 듣더니 저기 뭐야 법무사는 사람이 이런 거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소송해도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걸 갖고 그래요? 경매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나한테 설교를 하네. 그래서 이겨달라는 거 아니고 소송만 해달라는 거니까 소송하는 비용만 전적서를 좀 넣어주십시오. 했더니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저기 해달라는 데가 한번 해보죠.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메일이 안 왔을래 전화했어. 메일이 안 왔는데 얼마 했더니 그래요? 메일 뭐 할 것도 없고 제가 조사해봤더니요. 한 250만 원 주셔야 되겠어요. 소송을 하는데. 그리고 이기는 것도 자신은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가 좀 무슨 또 개빡다리 같은 소리 하고 왔는데 알았다고 끊고 또 다른 데 갔어. 다른 데 가서 어느 법무사 많잖아요. 어디 법무사를 하다가 마침 차를 세울 수 있는 그 앞에 자리 빈자리가 하나 있는 법무사 있더라고. 그 앞에도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이런 또 여자가 있더라고. 내가 또 법무사인가고 다 설명했어. 그랬더니 다 듣고 났더니 이 얘기한 거야. 우리 법무사님이요 작년에만 해도 여기 경매계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런 거 잘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러면 오시면 얘기해달라. 저녁에 왔어. 이거 소송해주는데 100만 원 주십시오. 알았다. 100만 원 줄게. 해달라. 해놓고 내가 전화를 걸어서 100만 원 보내주라 그랬어요. 100만 원 보냈대. 그럼 이놈 새끼가 저기만한테 소송을 넣었는데 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3일이 지났는데도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전화했어. 소장 넣으셨습니까? 했더니 넣었대. 그러면 소장 넣었으면 넣은 거 저한테 메일을 좀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그랬어. 했더니 저기 경매계에서 있다는 애가 소장 넣었다는 게 여기 보면은 내가 읽어봤더니 청구 취지 어디 있는 삼성건보자 뭐 얼마 대해서 갖다 철거하고 걔한테 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인들 부담. 이것만 집어넣은 거야. 내가 신경질하고 전화했죠.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지료 내놔라. 지료 내놔라 왜 뺐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왜 이거 뺐어? 그랬더니 청구 취지 변경하면 됩니다.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청구 취지 바로 변경해갖고 된다? 해가지고 된다? 바로 넣습니다. 넣었는데 청구 취지 정정 신청서 했죠. 청구 취지 정정해갖고 된다? 바로 넣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까지 하나? 피고인들은 연다하여 2015년까지 부동산에 원하는 철거금 비용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한 달에 273만 원 어떤가 지급하라 이겁니다. 소송을 다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소송을 당사자를 건물 주인만 한 게 아니라 세 들어있는 사람한테 그래요. 세 들어있는 사람은 너는 나가라. 그리고 너는 어떠나 철거하고 지려내놔라. 두 사람 다 얘기하다가 어떡한데 내가 소송을 보는 거예요. 송달이 맺죠 이제. 그 매너가 고구마 같은 놈한테 전화가 왔어. 이렇게 뜩 받았더니 소송 좋아하네. 무슨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한마디가 전 누군데 소송을 하셨더구만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요새 소송 좋아하네. 내가 말이야 서류 다 해가지고 변호사 만났어. 만나갔더니 법정상권 인정이 된다고 해갖고 소송한다면 맡기라고 해갖고 맡기려고 하다가 마지막 전화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보십시오. 변호사한테 맡기면 300에서 500원 달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이겨봐야 치료는 줘야 되죠. 치료는 내가 200 얼마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나오겠죠. 100만 원은. 그럼 지가 300에서 500 들여서 변호사 서 이기면 치료를 내놔야 되죠. 그럼 그런 소송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소송 집어넣으면 협상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송부터 먼저 해야 돼? 협상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내가 할 때는 협상부터 먼저 했는데 지금은 협상부터 안 해요. 소송 집어넣고 협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딱 소송 들어가니까 받자마자 협상이 오는 거예요. 3천만 원 줄게. 난 이제 얘기했죠. 3천만 원 얘기했어요. 그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교수도 알지만은 경매로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내잖아. 내가 지금 그거 양도소득세가 한 5천이 지금 돼 있는데 4천만 주면 안 돼. 우리는 보면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내는데 이걸 사지 않습니까? 사서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그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에 들어가서 우리는 빼주는 거예요. 이게. 건물 한 걸로. 허물없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게 아니라 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가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 지금 8천에 사가고 이거를 5천을 주면은 3억 3천이잖아. 그리고 5억에 팔으면 1억 7천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낸다는데 이거를 건물을 사는 거니까.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4천? 좋다. 그 정도야 뭐. 이제다가 전화해갖고 내일 만나는데 어디서 계약을 하냐면은 거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되 삼란 CLC 사장도 같이 입회하에 하면은 계약을 하고 돈 주겠다. 4천 주겠다. 몇 시까지 야장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대. 갔더니 그 건물 주인하고 삼란 CLC 사장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낙찰반사 4명이 앉아서 계약서 그대로 쓰고 그 자리에서 4천만 원 이체시켜주라고 하고 나는 우리 그 낙찰반사한테 가서 이 건물 실거래가 신고하라고 우리 돈 들어간 걸로 실거하라 그러고 돈 이렇게 들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은 어떡하나? 건물주인 가십시오 그랬어. 이제 새 들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얘기했죠. 보셨죠? 방금 건물 사는 거. 방금 산 거 보셨죠? 네. 그대로 세를 있으시겠다 그러면은 120만 원은 받겠습니다. 100만 원값이 냈다는데 2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신다면은 이사 가는 날까지는 120만 원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2개월 내로 이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왔습니다. 2개월 지나도 이사 가는 거야. 3개월 지나도 가는 거야. 안 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소송을 해놨죠. 내가 취하 안 시켰죠. 그랬더니 우리가 소송 날짜가 됐는데 우리는 내가 그 법원에 날짜를 우리 수강생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갔는데 건물 주인은 돈 주고 다 샀죠.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한 달 또 밀어주고 다른 날짜 길을 다시 잡은 겁니다. 내가 우리 수강생 보고 또 나가라고 했어요. 또 갔더니 건물 주인은 자기는 4천만 원 다 받았으니까 나올 필요 없죠. 안 나오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응대를 할 줄 알고 자백감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판사님께서 우리가 어떤 소송 그대로 200 얼마를 달라고 했잖아. 200 얼마를 주는 걸로 그대로 된다? 판결해 줬어요. 이게 어떤 판사님들은 그냥 하지 않고 지조에 대해서는 지조 청구 감정하십시오 해요. 그러면 청구 지휘권을 우리가 270만 원이었던 것을
지료 감정에서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면 150만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줘요. 근데 이 판사님은 상대방이 두 번이나 안 나오고 송달 다 된 거고 해석을 하니까 그대로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판결을 내려갖고 그것이 그러니까 2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판결 내려가지고 한 달 있다가 다시 판결이니까 3개월 지나고 4개월째 이제 송달이 된 겁니다. 누구한테 갔냐면은 이제 건물 주인한테도 갔고 또 저기 뭐야 세대로 있는 사람 갔잖아. 세대로 있는 사람한테도 200 얼마가 그런다 나온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 나가고 있다가 송달이 가서 판결문이 간 거 아니야. 지금까지 270만 원은 내랑 판결을 갔잖아.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게 웬 판결문이냐고. 내가 얘기했죠. 아니 당신이 지금 나가겠다고 한 약속한 거에 지금 4개월이나 더 지난 거 아니냐. 이번엔 진짜로 나가겠대. 진짜로 나간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120만 원을 받겠습니다. 가봤더니 진짜로 어떤데? 이사 갈 준비를 그때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다가 전화가 왔어. 교수님, 포급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왜 원상복구 시키기로 해놓고 원상복구 시키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서를 집어넣어줬죠. 뭐라고 주냐면 현재에 있는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어떤다? 소송 중에 있다. 소송이 끝나면은 원상복구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한 자료가 있으니까 빨리 허물으라고 얘기 안 하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기 뭐 갔을 때는 이제 이사를 가는 거야. 이사를 이제 조금씩 뜯어서 이사를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 있지. 제가 우리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120만 원씩 얘기했으니까 200몇십만 원 받지 말고 지금 한 6개월을 끌었으니까 6개월 동안에 그 나갈 때 120만 원씩 정확하게 받으십시오. 만약에 경우에 안 준다고 그 공장 몇 분인데.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사 다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사 다 갔습니다. 근데 저기 뭐야 내가 120만 원씩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대. 건축가. 그럼 됐네요 이제. 팔면 되겠네요 이제.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팔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뭐 금방 안 나가도 금방 팔리긴 팔릴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수강생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 교수님 포고급에서 연락이 왔는데 소송 끝났던데 왜 안 허무느냐. 교수님이 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갔죠. 갔더니 그 젊은 애 위에 진짜로 농지 담당 노련한 여자가 있더구만. 그 사람은 한 50대 중반쯤 됐더라고. 아주 노련해. 실력도 있어. 내가 보니까 여자한테도. 내가 가서 포고 얘기한 사람이 있더니 그지 않아도 제가 그 때문에 맨날 뵈려고 했는데 오셨네요. 그러더니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 하에 그의 농지 취득 허가가 나간 게 6건 있는데 5건은 다 허물었는데 한 건은 허물지 않았고 감사에 걸렸습니다. 감사에 걸려서 제가 해야 돼. 근데 말로는 이제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데 걸렸으니까 그거 좀 원상복구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에 그것 때문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아주 집이 잘 지어져 있고 괜찮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놨거든요. 그 양성화 시킬 수 있냐고. 근데 양성화 시킬 수 있다고 얘기가 다 됐으니까 거기 집이 잘 지어졌으니까 허물지 마시고 가서 양성화 시키도록 하세요.
제가 누구누구 담당자한테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같이 되는 것은 허물오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라는 것이 원상복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도 되고 아니면 허물어서 없애도 되고,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것이 반드시 허무는 것만 원상복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원상복구의 뜻은 뭐냐면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십시오가 원상복구예요. 얘가 절대로 이거 잊어먹지 말고, 다른 사람은 그냥 양성화 시키려고 했더니 원상복구라고 해서 딱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라는 것이 원상복구라는 얘기예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포급급 농지 담당자가 가르쳐준 사람을 만나갔습니다. 만나갔더니 그러지 않고 저기 포급 선선 농지 담당자한테 전화 받았고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88년도 이전에 지었고 88년 2년 이전에 이렇게 지은 집은 그 주택으로 쓴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무허가로 진 집에 대해서는 88년 이전에 이 진 집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양성화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500평이니까요. 이게 16만 5천씩 내가지고 9천여만 원 정도가 농지전용 부담금은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서류를 해서 건축설계사를 맡겨갖고 토목설계사를 맡겨서 농지전용허가 개발의 허가를 내서 다 들어오시면 양성화 시켜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해갖고 이제 제가 우리 낙찰받은 수강자한테 얘기했죠. 농지전용부담금 한 9천만 원에다가 8천 몇백만 원에다가 토목설계사 사무실하고 뭐하고 하면은 다 한 1억 좀 들어가면 양성화 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양성화 시키는지 아니면 허물어야 되겠다 했더니 교수님 제가 그 땅에다가 또 1억씩이나 지불이 뭐가 있습니까? 허물겠습니다. 그거 허물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거 건물 폐기물이. 교수님 제가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허물어서 없애는데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그거 없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화 시키지 말고 허물어 싶다. 갔더니 내가 며칠 내로 허물겠습니다 했더니 가봤더니 싹 허물었다.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허물었을 때는 경계측량에서 말뚝을 박아놔야 된다. 위치 정확히. 그래야지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왔을 때 경기가 어디라는 것을 딱 만들어주고 해야 된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황 측량하죠. 뭐 해놓고 경계 측량하죠. 경계 측량 딱 해놓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 딱 내놨더니 그때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를 착공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근처를 지나가면서 땅값이 또 이렇게 올라가더만. 그렇게 해갖고 바로 털었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그 옆에 땅이 또 경매로 나왔길래 가봤더니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큰 공장이 거기 들어서 있더구만. 어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공장에 들어서 있던데 그 뒤에 있는 땅도 건물 매각제의 지분으로 나왔고 이 가운데 고압선이 지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틀림없이 한 번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고압선이 지나가면 잘 안 팔리는데 공장이나 창고는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가격이 조금 떨어지니까 한 번 떨어졌는데 70%까지 떨어졌는데 풀렸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끝이 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만약에 변경했을 때 예, 예. 개발 부담금도 나게 부과되는 거. 그런데 건물을 다 지었을 때에 예, 지목이 대지로 바뀔 때는 예. 개발 부담금도 내는 거죠. 두 개 다 내야 된다는 거. 따로 내죠. 예. 농지자용 부담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개발 부담금을 낼 때 예. 농지자용 부담금 낸 거를 빼줘요. 원가에 삽입을 해준다. 여기 보면 여기 포고부에서 그 약속한 대로 원상복구 시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답변서를 해갖고 현재 이렇게 불법 건축 주인하고 주장할 수 있어 불법 건축 주인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건축물 처분으로 명다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이 끝난 걸 알고서는 또 다시 어떤다? 허물으라고 어떤다? 허물으라고 해갖고 할 수 없이 이 건물 다 허물었습니다. 지금 이런 집인데 내가 보면 개인주택으로 그 지붕도 동판으로 지었고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 뭐 이렇게 벽난로도 있고 안방도 크고 뭐 해갖고 그 옛날에 지은 집이 방 안에 화장실 따로 있고 바깥에 따로 있고 거실에 벽난로까지 만든 건 옛날에 상당한 다시 말하면 부자가 이렇게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보면은 실전 사례를 가지고 또 마저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 농지 중에 가장 스탠다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른 것이 73년 1월 1일 이전에 한 거, 그 다음에 그 항공사진을 한 거, 그 다음에 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건축물 과정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허물겠다고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각서에 하는 거. 이게 세 가지가 농지증을 받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거고, 그 나머지는 또 그런 스탠다드 중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벌어진 걸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